시작을 하면 어디 가자마자 뭐 이건 몇 칼로리야? 이건 저칼로리네, 이건 고칼로리네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몸은 1 더하기 1은 2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해요. 5분 동안 쉽고 빠르게 다이어트 정보를. 안녕하세요, 브로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구독자분들과 제 회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이 다이어트 잘못된 속설 5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다이어트를 좀 해보셨거나 그리고 운동을 좀 해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요, 모든 지방은 다 나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딱 시작을 하게 되면 지방을 아예 먹지도 않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방을 섭취를 해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면 간에서 담즙이 분비가 되고, 그 담즙은 포장으로 음식물이 내려올 때 담즙이 분비가 되면서 지방을 분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요. 지방을 섭취를 하지 않으면 담즙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지방은 다 나쁜 게 아니라 건강한 지방 섭취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 종류는 크게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으로 나누게 되는데,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건강한 지방산이기 때문에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걸 섭취를 잘 해주시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 어디 가자마자 뭐 이건 몇 칼로리야? 이건 저칼로리네, 이건 고칼로리네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몸은 1 더하기 1은 2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로만 식단을 제한한다라고 하면 큰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밥 한 공기의 칼로리랑 바닐라 라떼의 칼로리가 같기 때문에 난 바닐라 라떼를 먹었으니까 칼로리를 채운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밥 한 공기와 바닐라 라떼의 칼로리는 같더라도 영양소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칼로리를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섭취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제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500칼로리만 먹으면서 하루에 다이어트를 하신다라고 하면 살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살 빼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요요 현상을 겪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근육량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내 몸 자체를 내가 살찌는 체질로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500칼로리만 평생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제한을 하는 다이어트는 큰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속설이 널리 퍼져 있는데요, 사실 언제 먹느냐보다는 얼만큼 먹느냐의 총량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 8시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쟀더니 몸무게가 1kg 더 늘어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 무게가 추가가 된 거라고 보셔야 되지 살이 쪘다라고 보시긴 어렵습니다. 사람은 물질대사가 계속 일어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녁 6시 이후에 꼭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녁 7시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배가 고파서 저녁 6시가 넘었다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저녁에 야식을 먹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라고 하시면 적절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를 골고루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아침을 굶으면 살이 빠진다입니다. 아침을 굶으면 칼로리 섭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게 되면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 대사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는 체지방을 태우는 시간이 급격히 저하가 된다는 걸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더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대사를 촉진시켜주고 폭식을 막아줘서 다이어트에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땀을 흘리면 살이 잘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땀이 많이 나게 되면 그게 살이 빠지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시거나 땀을 더 많이 내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땀을 많이 내고 나서 체중을 재게 되면 오히려 1, 2kg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서 그만큼의 수분량이 손실되어서 체중에 반영이 된 거지 지방 연소랑은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 다뤄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다이어트의 잘못된 속설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다이어트의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건 다음 편에서 제작을 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